예전처럼 안 되는 내 몸. 나이가 드니 아내와 관계가 어색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늘 답답해하신 분들을 위해 제 사연과 제 환자들의 달라진 모습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지고 매일 밤 혼자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보면서 한숨만 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75세, 정말 남자로서 끝난 건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식초에 단 한 방울 떨어뜨렸을 뿐인데 3주 만에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 박사 정민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50년간 한의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60대 남성 10명 중 무려 4명이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43.7%라는 숫자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충격적인 통계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좋은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비법은 식초와 참기름의 놀라운 조합입니다. 3년 전 저는 우연히 이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처럼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려는데 실수로 참기름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그대로 마셨는데 그날 밤부터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셔보니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이것은 혈관 확장의 원리입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참기름의 리놀레산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참기름에 들어있는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기름때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기름때를 녹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그리고 참기름은 정확히 한 방울만 떨어뜨려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사 30분 후에 이 혼합물을 마십니다. 처음 며칠은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그 맛을 찾게 될 겁니다. 3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혈관이 젊어지면서 온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식초는 반드시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사용하세요. 일반 빙초산으로 만든 식초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참기름도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이 아닌 순수한 참기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굴과 새우 그리고 견과류의 힘입니다. 굴에는 아연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연이 바로 남성 호르몬 생산의 핵심 재료입니다.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아연이거든요. 60대가 넘어가면서 아연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음식으로 먹은 아연의 80%를 흡수했는데 나이가 들면 30%도 흡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굴 5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아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굴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여름철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익혀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굴전이나 굴국밥으로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새우도 마찬가지로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입니다. 특히 새우 껍질에 더 많은 아연이 들어있어서 가능하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새우튀김이나 새우볶음 같은 요리 말이죠. 그런데 굴과 새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함께 드셔야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 땅콩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하루에 호두 5개, 아몬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가 생성되면 혈관벽이 부드러워지면서 혈관이 넓어집니다. 마치 좁은 길에서 넓은 고속도로로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죠.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이때 먹으면 밤사이 몸 전체에 아르기닌이 퍼지면서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호두를 먹을 때는 반드시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야 합니다. 껍질의 떫은 맛 성분이 아르기닌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호두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더욱 개선시켜 줍니다. 호두 5개와 마카다미아 3개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견과류는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잘게 부서져야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대충 몇 번 씹고 삼키시면 그냥 배설되어 버립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비밀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먹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그러면 위장이 활성화되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지중해식 식단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5년 전 그리스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82세 어르신이 아직도 매일 아침 바다에서 수영을 하시더군요. 그분께 건강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매일 먹는 음식이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그대로 드시고,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을 구워서 드시고, 저녁에는 견과류를 한 줌씩 드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건 그분뿐만 아니라 그 동네 남성들 대부분이 비슷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벽에 쌓인 기름때를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구하기 어렵거나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식으로 변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들기름에도 올리브 오일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그대로 드시거나 밥에 비벼서 드셔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걸 권합니다. 구이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튀기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를 조합해서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혈관이 젊어지면서 온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느낌이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 비밀은 골반적인 강화 운동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2세 한모 씨가 제게 찾아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운동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다니십니다. 가장 놀라운 건 부부 관계에서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소변이 새기 시작하고 힘도 없어지고 그 부분의 기능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신 다음 항문을 조이는 느낌으로 힘을 주세요.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다가 천천히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씩 하시면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입니다. 이때 하면 밤사이 근육이 회복되면서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숨을 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주면서 숨을 참는데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항문 부분만 조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다른 근육에는 힘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엉덩이나 배에 힘이 들어가면 골반적인 운동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럴 때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 근육이 바로 골반적근입니다.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비밀은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할 때 작동하고 부교감신경은 편안할 때 작동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그 부분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이 호흡법을 해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누워서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배에 올려 놓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때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만 올라와야 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건 이 호흡법을 하고 나면 몸 전체가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하체 쪽 혈액순환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깊은 잠에 빠져야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거든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녁 9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는 거예요. 뇌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밝은 불빛에 노출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간접 조명만 사용하시고 휴대폰이나 TV도 가급적 보지 마세요. 침실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사이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회복될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윤모 씨는 작년 초만 해도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부부 관계가 전혀 없었고 아내분과의 대화도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처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단계별로 차근차근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단계는 바로 식초와 참기름, 혼합물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맛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며칠 못 하실 뻔했지만 일주일 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2단계는 굴과 견과류 섭취였습니다. 윤 씨는 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굴국밥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견과류는 호두 5개와 마카다미아 3개를 매일 저녁에 드셨고요. 3주차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3단계는 지중해식 식단 적용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시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4번 드셨어요. 이때부터 부인분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생긴 게 눈에 보였다는 거죠. 4단계는 골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효과를 느끼셨대요. 소변 볼 때도 힘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탄탄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5단계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이었습니다. 복식 호흡을 매일 밤 하시고 침실 환경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온도를 24도로 맞추고 저녁 9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으셨죠. 그 결과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30대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인 건 부인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주 함께 등산도 다니시고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인천 계양구에 사는 71세 조모 씨는 당뇨병까지 있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 손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 씨의 경우는 특히 식이요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시고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식초와 참기름 혼합물을 빠뜨리지 않고 드셨어요. 견과류는 혈당 조절을 위해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 2시간 후에 드셨습니다. 운동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골반적은 운동과 함께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병행했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면서 하체 근력을 키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4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활력도 되찾으셨죠. 대구 수성구에 사는 69세 송모 씨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송 씨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5번씩 가야 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죠. 송 씨에게는 특별히 호박씨를 추천했습니다. 호박씨에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매일 호박씨 한 줌씩 드시면서 전립선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병행했습니다. 식초와 참기름 혼합물, 굴과 견과류 섭취, 골반적은 운동 등을 꾸준히 하셨어요. 특히 복식호흡은 전립선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개월 후 송 씨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반적인 활력도 되찾으셨죠. 광주 서구에 사는 73세 임모 씨는 아내와 이혼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5년 동안 부부 관계가 없었고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있었죠. 임 씨는 우울증까지 겪으면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임 씨의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복식호흡과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충분한 수면을 위해 수면 환경을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도 병행하면서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아내분과 한 방을 쓰시고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손자들과 축구도 하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신다고 해요. 전주에 사는 70세 박모 씨는 심장 질환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심장약을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가벼운 식이요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식초와 참기름 혼합물도 처음에는 반 용량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갔고요. 견과류도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갔습니다. 운동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했습니다. 골반적은 운동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처음부터 할 수 있었고 유산소 운동은 아주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8개월이 걸렸지만 박 씨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심장 건강도 개선되었고 남성으로서의 활력도 되찾으셨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십니다. 제가 5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추가적인 비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매일 마늘 3쪽을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로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으니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생강차의 효능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생강차를 마시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꿀과 함께 우려내어 드시면 됩니다. 넷째,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매일 양파 반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봄에는 새싹 채소를 많이 드세요. 봄나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겨울 동안 떨어진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두릅, 취나물, 쑥 같은 봄나물은 남성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미네랄이 빠져나가서 기력이 떨어집니다.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도 많이 드세요. 가을에는 호흡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호흡기가 약해지면 전반적인 건강도 나빠집니다. 배, 도라지, 무 같은 흰색 식품을 많이 드시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보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하체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양말을 2겹 신고 내복을 꼭 입으세요. 겨울철에는 부추, 마늘, 생강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예방에 중점을 두세요. 아직 큰 문제가 없더라도 미리 관리를 시작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과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60대 후반이신 분들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70대 이상이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78세에도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모든 건강법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초와 참기름, 혼합물은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식초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속쓰림이 있으시면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칼로리가 높으니 비만이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해산물도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퓨린 성분이 많아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거든요. 운동은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가족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분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4세 강모 씨는 아내분이 함께 식단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를 챙겨주시고 등푸른 생선 요리도 자주 해주셨죠. 부부가 함께 운동도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런 지원 덕분에 강 씨는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집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젊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들. 취미 생활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전반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금연만 해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음주는 적당히 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일주일에 2회 소주 반 병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호르몬 분비가 안정됩니다. 넷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하체 혈액 순환이 나빠집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은 꼭 체크하세요. 전립선 검사, 테스토스테론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등은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의 변화를 보면서 관리 방법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또한 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기상 시 컨디션, 운동량, 식사 내용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5세 정모 씨는 20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발기부전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빴죠. 의사로부터 이제 포기하고 편하게 사시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10개월 만에 남성 기능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5km씩 조깅을 하시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십니다. 최근에는 아내분과 유럽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충북 청주에 사는 72세 오모 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왼쪽 편마비가 있어서 운동도 제한적이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골반적인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복식호흡과 명상으로 스트레스도 관리했고요. 1년이 지난 지금 편마비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고 부부 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분들께도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압박하지 마세요. 왜 안 되냐고 다그치면 남편은 더 위축됩니다. 대신 괜찮아, 천천히 하자고 격려해 주세요. 둘째, 함께 노력하세요. 식단 관리나 운동을 함께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는 기회로 만드세요. 셋째, 작은 변화도 칭찬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크게 기뻐해 주세요. 그것이 남편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기다려 주세요. 제가 78세의 나이에도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비밀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5년 전 저도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가?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은데. 그때부터 제가 50년간 쌓아온 한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바로 순환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순환되어야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혈액도 순환해야 하고 에너지도 순환해야 하고 심지어 마음도 순환해야 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이 순환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식초와 참기름의 조합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견과류와 해산물은 영양순환을 돕고 운동은 에너지순환을 활성화시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은 호르몬 순환을 정상화시키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언제든 회복 가능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의 당당함을 되찾으니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 다른 분들과 소통도 해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2의 청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